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훈입니다. 2022년 드디어 입시는 이쌤의 첫 영상이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3 학생분들 또 고1, 고2 학생분들은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를 얻으셔서 올해 원하는 대학 꼭 합격하시길 저 이쌤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영상의 주제는 우리가 입시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실패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어떤 학생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우리가 크게 일반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전형들을 좀 분석해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수시 전형이 있고요.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전형들에 있어서 각각의 전형들에서 대학들이 뽑고자 하는 학생이 다 다를까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의 학생을 대학들이 뽑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성적이 높은 학생을 각각의 전형들에서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 뭐야, 뭐 대학이 당연히 공부 잘하고 성적 높은 학생들 뽑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전형들을 분석하실 때 있어서 야, 이 전형에서 이 대학은 어떤 학생을 과연 뽑으려고 할지에 대해서 성적이 높고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전형이 왜 만들어졌고 이 수능 최저가 왜 있고가 단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물론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아마 이걸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썸네일이랑 제목을 그렇게 뽑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 왜 당신의 성적이 낮게 나왔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성적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성적을 높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아마 어떤 학생은 난 내 만족이야. 내가 공부를 해서 뭔가 성취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즐거워. 자기만족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이라든지 가족들의 기대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두 번째 사례들은 중학생들에게 되게 많이 보여지는 사례인데 사실 고등학교 수험생활까지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죠. 자, 세 번째는 과외라든지 학원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스라이팅이 사실 작년에 되게 많이 쓰여졌던 단어인데, 야, 너는 무조건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관리를 받았다는 거죠. 관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뭔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성적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성적을 높이 가져간다, 이게 머릿속에 지워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좋은 성적 받으려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럼 좋은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략을 짜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내가 고1, 고2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는가, 전형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선배님들 또는 이제 이번에 작년에 입시를 치른 선배님들의 전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뭐 고려대학교다, 또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뭐 중앙대학교다. 그럼 이 전형들이 뭐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네,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과연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과연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배님들은 어떤 식으로 대학을 많이 갔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학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선배님들이랑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요즘 유튜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저 말고도 입시 영상들 많으니까 입시 영상들을 좀 참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꼭 컨설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그 전형에 맞춰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스터디 카페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 다닐 수도 있고 과외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과외를 받으실 때 그 선생님께서 내가 맞춰진 전형에 맞춰서 수업을 해주시고 커리큘럼을 짜주시는지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고3이 돼서야 내가 고1, 고2 때 이렇게 해버린 게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말하는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인터넷 들어가셔서 뭐 수만이라든지 오르비 사이트 들어가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망한 건가요?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이 영상 보신 다음에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3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자, 고3 학생들 이제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대학들은요. 어차피 하나의 대학, 하나의 전공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도 내가 논술에서도 붙고 학생부 교과에서도 붙고 종합에서도 붙어서 뭐 6개의 학교를 다 붙어도 여러분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공밖에 없고 그 전공을 붙여준 전형, 그 전형이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유리한 전형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겠죠. 내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어. 그러면 내가 어떤 전형이 실제로 준비를 하면 대학에 좀 더 괜찮은 곳 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먼저 짜주는 겁니다. 또는 내가 수시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정시도 하나의 큰 전형이라는 거죠. 진짜 작년에 제가 정시 컨설팅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내가 정시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10명이 있다라고 하면 이 3월 달에 10명의 학생이 저 정시 할 거예요. 저 정시로 갈 거예요. 했는데 실제 살아남은 학생들은 한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 중간에 무너졌거나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수능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정시로 대학 가는 건 하나의 큰 전형이어서 저는 추천드리지만 이 수능 공부를 1년 동안 내가 정말 잘 잡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결국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뭐 두 번째 이야기하면서 연달아 이야기한 건데 내가 정시로 갈 거야.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근데 수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교과를 쓰고 종합을 쓴대. 막 자소서를 쓴대. 그거에 흔들려가지고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수시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논술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논술 썼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또 논술 쓴 애들은 또 논술 학원을 다녀요. 멀리까지 다녀. 왕복 막 3시간 걸리는 데를 막 지하철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수능 공부를 안 해요. 언제? 그 원서 쓸 무렵에. 그리고 원서 쓰고 나서 백날 친구들이랑 고민만 하는 겁니다. 야, 너 어디 대학 썼니? 야, 나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탐구 영역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탐구 영역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짜 나중에 국영수만 공부하다가 탐구가 여러분들 발목 잡는 경우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계획대로 가주시고 내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준비한다라고 하면 3학년 1학기 때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뭔가 준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논술에 맞지 않는 학생이 논술로 합격하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단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그 학교 수준이 되는 학생들이 논술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뭐 작년 같은 사례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공부할 것인지 이제는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 전형을 봤을 때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지우세요. 과감하게 지우시고 모든 거를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고3 학생분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서 아닌 것 같다면 지워주시고 결과 나올 때까지 내 계획이 맞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흔들리지 말고 굳혀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쌤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